탄원이 집합이죠. 예,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집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놈들을 모아놓은 거야? 집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놈 모아놓은 거다? 모인 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보통 집합은 대문자를 써요. 집합은 이름을 붙이는 게 대문자 A, B 뭐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그 집합에 모여있는 것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데요. 원소들은 거의 대부분 소문자를 씁니다. A, B, 뭐 X, 뭐 Y 뭐 이런 식으로 소문자를 써요. 아시겠죠? 집합은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 집합은 그 모여있는 그 집단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원소는 그 모여있는 개개의 하나의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집합하고 원소라는 건데, 이 집합에 이 원소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런 것들은 기호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겠죠. 설마 이 정도까지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보고 쭉 읽어보시면 다 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한 가지 조금 기억해둬야 될 게 뭐냐면, 집합의 표현 방법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알고 있죠. 원소나열법은 일일이 다 쓰는 거, 조건제시법은 조건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죠? 예, 벤다이어그램은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림을 뭐 A라는 주머니를 만들고 여기에 원소를 일일이 쓰는 게 이제 벤다이어그램. 이게 벤다이어그램, 그죠? 벤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표현 방법은 알고 있을 텐데, 원소나열법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원소나열법에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을 중괄호 안에 원소를 쓸 거야. 그럼 여기 쉼표를 쓰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써서 여기 A하고 B하고 C, 뭐 D 이렇게 썼다라고 쳐봐. 그럼 이 생긴 모양 자체를 원소로 취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긴 모양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X라는 것은 원소가 아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건 헷갈리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는데, 만약에 어떤 집합 A를 이런 식으로 주잖아. 0, 0, 그 다음에 1, 2. 그럼 이렇게 줬을 때 이 집합은 원소를 몇 개를 갖고 있는 거냐? 3개야. 0하고 중괄호 0이라는 얘와는 다른 원소예요. 중괄호 0이라고 요거 자체를 원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니? 그리고 중괄호 1, 2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거야. 그럼 야,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자 봐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왜? 1이라고 생긴 원소는 없어. 0하고 중괄호 0과 중괄호 1, 2가 있어. 얘를 보시면서 원소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원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건요. 중괄호 1, 얘는 원소야 아니야? 원소 아니야? 중괄호 1이 없잖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거는 아니야. 중괄호 1, 2지. 그지? 그래서 이거 원소 아니야. 이해돼? 알겠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에서 이런 거 조금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요 문제 한 문제 나와. 다음 주 옳고 그른 말 해가지고 뒷부분에 뭐 어쨌든 니네 배워서 아시겠지만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집합에 대해서도 이런 거 옳고 그른 거 같이 섞여 있는 문제가 있어. 분명히 있어. 이따 풀어볼 거야. 알겠냐? 어쨌든 예, 그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이해되셨죠? 그 다음 뭐 집합의 종류, 무한집합, 유한집합, 공집합 이런 게 있습니다. 종류는 요 두 가지인데, 공집합이라는 놈은 그냥 설명을 했을 뿐이야. 공집합은 뭐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옳고 그른 문제에서 뭐 가끔 나오겠죠? 가끔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기호를 설명하는 거예요. NA라고 썼어. NA. 이거 함수 같은 거야, 함수. 니네 fx. 잘 생각을 해봐. fx가 뭐 x제곱 플러스 7이다라고 해봐요. 그럼 f1은 뭡니까? 여기에 1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 그게 f1의 의미잖아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의 제곱에다 플러스 7 하니까 얼마야? 8이다. 이렇게 구하잖아. f2는 뭔데? 2라고 하는 놈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계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야? 4 더하기 7이니까 11 나오겠죠. 요런 겁니다. 요런 건데, NA라는 건 뭐냐면, NA라는 건 여기 있는 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럼 그 A를 요 A로 택했다면 원소가 지금 몇 개야? 3개죠. 0하고 중괄호 0과 중괄호 1, 2 3개가 있잖아. 그럼 요거는 3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3개가 아니야. 그냥 3만 쓰시는 거야. 알겠냐? 이해되냐?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관계 드디어 나오네.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야? 부분집합의 정의.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는 그냥 모양만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A에 속하는 원소가 B에 속하게 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서 짝대기 2개짜리 C자 모양 비슷한 이온음으로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B를 엿다 쓰고 A를 엿다 쓴 다음에 A가 부분집합인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더 작은 거야. B가 더 큰 거고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요게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읽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A는 B의 부분집합 또는 A가 B에 속한다 또는 A가 또 B에 속한다. A는 B에 포함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A는 B에 포함된다. A라고 하는 게 B 안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집합 두 개로 나뉘는데 서로 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A가 1, 2를 갖고 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것도 1, 2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써도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지만 B도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죠. 서로 부분집합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될 때 우린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A랑 B랑 같다라고 씁니다. A equal B.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처럼 쓰시면 돼요. A equal B라고 씁니다. 이걸 서로 집합이 같다라고 해서 집합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해.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A equal B다. 그리고 A는 A,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3번은 지워버려요. 3번 지워버리세요. 잘못 나온 겁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곱집합이라고 하는데 교과과정 아니야. 지워버려. 자, 그 다음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집합 중에서도 진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1, 2라 그랬어. A가 1, 2일 때 1, 2의 부분집합을 써볼게요. 요놈의 부분집합을 써볼게요. 줄여서 그냥 부집이라고 쓸게. 요놈의 부분집합은 누가 있습니까?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 1 있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2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놈의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인 거야. 그지? 여기 2도 그렇고요. 1, 2도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말고 또 누가 있니? 공집합이 있어요.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부분집합을 이거 4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여기 있는 요 3개 있죠. 요 3개를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느냐?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부분집합. 그러니까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그게 진부분집합이야. 알겠죠?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만 빼놓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만 빼놓고 얘기하는 게 진부분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부분인 거지, 진짜. 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잖아. 왜? 자기 자신이니까. 전체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 공집합은 원소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3단 문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패스. 이거 이해될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는 또 C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제일 작은 A는 C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별거 아닙니다.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 4 별표 치세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얘는 100% 나와요. 부분집합 개수가 하는 문제. 좀 쉬운 문제도 있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쉬운 문제도 있고 좀 까다로운 문제도 있는데 얘는 분명히 나옵니다. 요 유형들 중에서 하나라도 못 풀면은 니네 시험 문제에서 감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분명히 나와. 자, 일단 첫 번째로 원소가 n개 있는 A라는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살펴보는 건데 부분집합은 2의 n승계야. 이거 따로 증명 안 해도 되죠?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하면 된다.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다. 기억나? 알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소가 몇 개냐, 그 몇 개로 부분집합 계산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하고 2하고 4를 갖고 있다면 원소 몇 개야? 4개, 3개죠? 그럼 요놈의 부분집합을 써라라고 하면 몇 개를 쓸 수 있는 거야? 8개를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왜 8개야? 2를 3번 곱하니까 원소가 3개라서. 이해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n승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1을 하나를 빼주시면 돼요. 이건 아시죠? 하나 빼면 이게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m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거지. 어떤 특정한 m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고 싶대요. 자, 만약에 여기서 1, 2, 4 중에서 내가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보고 싶다 이 얘기야. 그럼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1하고 2를 미리 뽑아놓고 4 하나만 가지고 부분집합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4 하나만 가지고 부분집합 계산하면 누구하고 누가 있죠? 공집합과 4라는 놈이 있는 거죠. 몇 개야? 2개죠? 그죠? 이 2개 다 이익이에요. 왜냐? 여기 있는 2개에다가 1, 2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1, 2를 때려 박잖아. 1, 2. 그럼 얘는 1, 2 때려 박으면 누가 되는 거야? 1하고 2하고 4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특정한 m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전체 n개에서 m개를 빼버려. 전체 3개에서 1, 2를 포함하는 거니까 1, 2를 빼버려. 2개를 빼버려. 그럼 남는 개수 1개잖아. 그 1개 갖다가 부분집합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1, 2를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 2를 빼놓고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공집합하고 4만 나오잖아.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얘는 1, 2를 갖고 있지 않는 거. 어쨌든 개수는 같죠. 얘도 2개고 얘도 2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하면 미리 뽑아놓고 남아있는 원소들 가지고 부분집합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이 안 갖고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아예 빼버리는 거지. 아예 빼버리고 남는 거 같다. 부분집합 계산. 똑같은 거죠. 좀 이따 문제를 풀 때 나옵니다. 여러 문제도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지워. 6번 지워. 6번이 아니라 5번 해야 되는구나. 쏘리. 5번 봅시다. 적어도 K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적어도 K개라고 하는 내용 아셔요? 적어도 K개. 문제를 바로 볼까요? 문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적어도 K개 문제. 몇 번에 있었더라? 잠깐만. 없으면 문제 빨리 만들고 왜 없는 것 같지? 있어야 되는데? 슬슬 나와야 되는데? 없나? 없네요. 빨리 만들게요. 자, 봅시다. 문제 만들게요. 빈 공간에 쓸 수 있으면 쓰세요. A가 1, 2, 3, 4, 5야. 그럼 요놈의 그냥 부분집합 몇 개? 1번 부분집합 몇 개? 그냥 부분집합 몇 개예요? 2의 5승계 32라고요. 오케이? 그냥 부분집합 32개야.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걸 볼게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일까요? 계산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니까 짝수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2개 있죠? 2개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체 하나, 둘, 셋, 넷, 5개, 2의 5승. 전체에서 짝수 2개 갖다가 계산하는 거죠. 2의 2승계를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쏘리. 미안해. 잘못 썼어. 2의 3승계죠. 그냥 공식으로 하려니까 헷갈리네. 2의 3승계를 해주시면 돼요. 짝수 2하고 4 제외해봐. 그럼 1, 3, 5, 3개잖아. 1, 3, 5, 3개니까 2의 3승계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32개에서 8개 빼는 거니까 24개가 나오겠죠. 근데 왜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혹시?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모르는 거야, 설마? 너도 몰라?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내가 원소를 뽑는 데에 있어서 짝수를 하나를 뽑거나 또는 두 개 다 뽑거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걔네들 개수를 세는 건데 내가 얘네들을 소트를 해볼게. 일단 짝수를 포함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전체 부분집합을 구해보면 32개 내면 그 32개를 쫙 늘어뜨려 놨어. 32개를 쫙 늘어뜨려 놓은 거야. 이 32개를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는 거지. 그때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의 개수예요. 짝수의 개수가 빵개 있는 부분집합이 있겠죠. 짝수가 빵개 포함되는 부분집합. 빵개 포함되는 부분집합. 빵개 말고 빵개. 빵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짝수가 한 개 포함되는 부분집합도 있겠죠. 니네한테 구하라고 하면 원래 구할 수 있어야 돼. 구하라고 좀 보여줄게. 그 다음 짝수가 두 개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도 있겠죠. 그 몇 개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싹 다 합치면 32개가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한 개 포함되는 것과 두 개 포함되는 거를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한 개 포함되는 건 어떻게 구할까요? 짝수가 2, 4 있는데 2, 4 중에서 짝수가 한 개만 포함된대. 그럼 2만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럼 2만 포함한다는 것은 2는 갖고 있고 4는 안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2 갖고 있고 4를 안 갖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3개 갖다가 부분집합 만들면 되잖아. 1, 3, 5 갖다가. 그럼 2만 포함하는 게 어떻게 되죠? 2만 포함하는 게 어떻게 되죠? 일단 2는 동그라미 2는 뽑아놓고 x는 안 뽑아. 4는 안 뽑아요. x. 그죠? 그럼 1, 3, 5 갖다가 부분집합이니까 2의 3승계겠죠. 얘만 있어요? 아니죠. 4만 갖고 있는 것도 있겠죠. 4만 갖고 있는 건 몇 개예요? 또 2의 3승계잖아요. 총 16개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16개예요. 여기 있는 32개 중에서 짝수 하나만 있는 거 몇 개야? 16개라고요. 니네한테 이거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2만 갖고 있다, 4만 갖고 있다. 알겠냐? 그 다음에 짝수가 두 개 다 포함되는 건 몇 개일까요? 몇 개예요? 2의 3승계죠? 왜? 2, 4 둘 다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2, 4 미리 뽑아놓고 1, 4, 5 갖다가 부분집합 계산하면 2의 3승계잖아. 맞아? 내 말 이해돼? 8개라고요. 됐어요? 그 다음 짝수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짝수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 처음부터 짝수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1, 4, 5 갖다가 부분집합이니까 몇 개야? 8개야. 2의 3승계에서. 그죠? 8개? 8개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8개 있고요. 16개 있고요. 8개 있어요. 이거 합치면 32개 맞아 틀려. 맞지? 그럼 32개를 내가 분류한 게 지금 맞네요? 맞죠? 잘 분류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니네가 답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얘네 둘 합친 24개가 답으로 나와야 돼. 적어도 하나의 짝수니까 짝수가 하나 들어가도 되고 두 개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하나 들어가는 경우와 두 개 들어가는 경우 두 개를 합쳐서 쓰셔야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계산할 때 니네 지금 쉬웠어? 어려웠어? 조금 이해는 되지만 니네 보고 실제로 계산하라고 하면 복잡하겠지. 원소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면 부분집합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해진다고요. 졸지 마라.
근데 답을 24개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 둘 다 구해서 쓸까요? 아니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얘를 뺄까요? 전체에서 반대되는 얘를 빼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32개에서 8개 빼면 여기 있는 24개 나오잖아. 그지 성미야? 그지? 32개에서 8개 빼면 24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다고요. 32개 전체 개수에서 뭐야? 왜 2의 3승계야? 짝수가 빵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야. 짝수가 빵 개라는 것은 모두 홀수라는 거. 묻지 마! 뭐가 웃겨! 나 좀 개진지해 임마. 모두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8개를 빼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적어 단계가 짝수를 포함한 적어 단계의 짝수를 포함하는 건 뭐라고요? 전체에서 빼기 전체 빼기 뭐예요? 모두 홀수로만 이루어진 모두 홀수인 적어도 한 개가 짝수다의 반대인 모두 홀수. 적어도 한 개의 짝수의 반대는 뭐라고요? 모두 홀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의 반대는 모두 홀수. 적어도 한 명의 여자의 반대는 모두 남자. 알았어? 이해돼? 그래서 모두로 적어도 한 개를 모두로 바꿔주고 짝수의 반대인 홀수 요 놈을 써주면 이걸 계산하면 이게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됐죠? 요거를 좀 적어두셔요. 빈 부분이 있으니까. 네. 4번 밑에 빈 부분 있잖아. 네. 근데 왜 항상 2예요? 뭐가요? 왜 자꾸 2의 5승, 2의 3승이요? 아, 경우의 수인데 아주 좋은 질문이야. 왜 하필 2의 거듭제곱이냐? 이 얘기잖아. 그거를 설명해 줄게. 이거 필기하고 온다. 좋은 질문. 모르면 질문해. 왜 2인 줄 알아요, 니네? 지영아, 왜 2야? 몰라? 이런 공연이 왜 2야? 지수 왜 2인지 알아? 선민이 혹시 알아? 몰라? 가시나? 그건 모르다니. 선민. 선민 가시나가 노래가 좋은가 봐. 필기 다 했어요? 그럼 왜 하필 2의 거듭제곱으로 계산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봐봐. 왜 2의 거듭제곱이냐? 경우의 수라고 말씀드렸죠. 경우의 수. 자, 내가 A란 집합을 A하고 B하고 C라고 잡았어요. 그럼 요 놈의 그냥 부분집합은 2의 3승이죠. 근데 왜 2의 3승이냐 이 얘기잖아. 왜 2냐 이 얘기잖아. 자, 잘 봐. 요놈의 부분집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A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A를 갖는다 안 갖는다. 그렇지 않아? 그럼 A를 가지면 동그라미, A를 안 가지면 가위표라고 합시다. B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동그라미 가위표. 맞아? C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동그라미 가위표. 맞아 틀려? 그렇다면 자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A를 가질 수도 있고요. A를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A를 가졌을 때 B를 가질 수도 있잖아. B를 안 가질 수도 있고. A 갖고 B 가졌을 때 C를 가질 수도 있고 C를 안 가질 수도 있어. 이해돼? 이해돼? 그럼 야 두 가지씩 가지가 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는 거지. 요놈의 경우에서 두 가지, 요놈의 경우에서 두 가지, 요놈의 경우에서 두 가지인데 A를 생각하는 사건과 B를 생각하는 사건과 C를 생각하는 사건 이 사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을 쓰는 거라고요. 계속 해볼게. 야 이거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가졌을 때 갖고 안 갖고 있고요. B 가졌을 때 갖고 안 갖고 있고요. 갖고 안 갖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야 갖고 이거 나타내는 부분집합이 뭐야? A, B, C 이거 나타내는 부분집합은 뭐겠어요? 갖고 안 갖고잖아. 그럼 A, B 이거는 뭐예요? 갖고 안 갖고니까 이거는 뭐예요? A, C 얘는 뭐야? 갖고 안 갖고 A 이건 뭐야? 안 갖고 이건 B, C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 8가지가 어떻게 나온 거야? A에 대해서 경우에서 2가지 생각하고 A를 생각했을 때 B에 대해서도 경우에서 2가지고 A, B 생각했을 때 경우에서 또 2가지잖아. 그럼 2가지고 2가지 이렇게 3번 곱하니까 2의 3승이지. 그래서 부분집합 계산하는 것은 2의 거듭제곱이다. 왜 2냐? 경우의 수. 갖는다? 안 갖는다? 원소 하나당 2가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A가 아까 1, 2, 4가 있었는데 1, 2, 4에 대해서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2 반드시 포함한다며. 그럼 1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인 거야. 왜? 얘 갖는다. 한 가지밖에 없잖아. 맞아? B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고. 얘 무조건 갖는다며 한 가지야. 가져. 4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가지야? 하나, 둘, 2가지라고요. 곱셈으로 볼까요? 몇 가지? 한 가지. 얘도 몇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에서 답은 2예요. 2가지라고요. 경우의 수예요. 이해돼? 알겠냐? 그래서 2의 거듭제곱으로 계산하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6번하고 7번하고 8번은 지워버리세요. 6번, 7번, 8번은 지워버려. 교과과정 5회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개념으로 갑시다.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집합의 연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합집합, 교집합, 그지? 그 다음 뭐 차집합 이런 게 있어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집합도 있고요. 그죠? 서로서라고 하는 건 연산이 아니라 그냥 집합의 관계예요. 이거는 연산이 아니야.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밖에 없어. 알겠냐?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들을 싹 다 합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옆에다 살짝 그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를 칠해버려요. 이게 A와 B의 합집합의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교집합은 뭐예요? A하고 B를 동그라미를 2개 그린 다음에 겹치는 부분만 칠하세요. 이게 교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됐냐? 됐죠? 자, 그 다음 서로서라는 것은 집합의 연산은 아니고요. 두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치수야 졸리면 안 돼. 책상에서 팔꿈치 때 서로서라는 것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A고 이게 B인 거예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오케이? 이게 서로서의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여집합을 좀 써먹었는데 A교 B가 공집합이다 라는 말과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B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 서로서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이거 줄 쳐두세요. 다음 A하고 B가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라고 표현이 된다면 A하고 B는 서로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서로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차집합 봅시다. 차집합은 뭐예요? A-B라고 썼는데 이거는 A-B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부분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입니다. 이게 A-B예요. A-B. 오케이? 그럼 B-A는 누굴까요? B-A는 누구라고 써야 될까요? B-A는 요놈이에요. 그죠? 그럼 A만 B랑 B만 A를 봤을 때 얘네들이 서로 같아 달라? 달라. 알겠죠? A만 B는 이쪽이고요. B만 A는 이쪽이에요. 달라요. A에만 있는 게 A만 B야. B에만 있는 게 B만 A고요. 아시겠죠? 서로 다릅니다.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 별표 치세요. A-B라고 하는 차집합은요. 충분히 교집합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교집합으로 표현 가능해요. 그럼 A, 교, B, 여가 되는 거야. 빼주는 B를 여집합으로 만들어주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가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 마 B는 A 교 B 여다. 그럼 B 마 A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B 교 A 여. 또는 A 여 교 B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교집합이니까 앞에 거 뒤에 거 바꿔도 되잖아. 뒷부분에 연산법칙에서 설명할 부분이긴 한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요거 집합은 쉬운데 요것마저도 모르면 안 돼요. 아실 거야 아마.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차집합 벤 다이어그램 뭐 그렸고. 그 다음 여집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집합을 하기 전에 먼저 전체집합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전체집합은 뭐냐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전체에 해당되는 집합. 요거는 그래서 니네한테 전체집합을 구해라라고 하는 건 안 나오고요. 전체집합은 보통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여기 예상한 생각해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의를 내린다고. 아시겠어? 전체집합은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럼 전체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모칸으로 그립니다. 네모칸으로 그리고 요놈이 전체집합이다 라고 하는 U를 씁니다. 아시겠죠? 합집합 기호인 요거랑 안 헷갈리기 위해서 위에다 짝대기를 찍 그어주시면 돼요. 합집합은 집합의 연산이고요. 계산하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전체 집합 쓰는 요놈은 이름이야, 이름. 분명히 다른 거야. 헷갈리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볼 때 좀 진하게 U자가 그어져 있다 그러면 전체 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U자가 그려져 있다. 아주 심플하게 그려져 있다. 그럼 이건 합집합을 뜻하는 거야. 전체 집합은 진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진하게. 어느 교재가 나오든지 간에. 진하게 돼 있어요. 좀 진하게. 그럼 전체 집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놈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 그럼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인 어떤 A라는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때 A 여에 해당되는 건 요놈이겠죠. A의 바깥쪽. A 여. A여의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A하고 A여는 서로 서야 아니야. A하고 A여는 서로 서야 아니야. 왜? 뭐? 왜? 물어봐. 왜? 아니? 그러니까 딴 얘기하려고. A하고 A여는 서로 서예요? 아니에요? 서로 서예요? 그죠? 그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아유, 왜 껐어? 자, 그 다음 집합 연산법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환법칙,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즉 앞에 거 뒤에 거를 얘네 마음대로 바꿔도 돼. 알았어? A 합 B는 B 합 A로 바꿔도 된다 이 얘기야. 제가 알고 있을 거야.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결합법칙은 뭐예요? A 합 B 합 C야. 근데 이거는 A 합 B 합 C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순서를 내 맘대로 바꿔도 된다고. A하고 B를 먼저 합집합해도 되고요. B하고 C를 먼저 합집합을 해도 돼요. 나중에 A에 합쳐줘도 돼. 알겠냐? 이해돼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교 B를 먼저 한 거에다가 C교를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얘는 B교 C를 먼저 한 거에다가 그 다음 나중에 A에다가 교집합을 해주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결합법칙이고요. 그 다음 분배법칙인데 분배법칙이랑 결합법칙이랑 좀 비슷해 보여. 집합 ABC, ABC 3개 썼는데 3개를 썼는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모양이 좀 다르잖아. 왜? 얘는 합집합, 합집합. 모든 연산이 합이야. 그럴 때 결합법칙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교하고 합이잖아. 그치? 교하고 합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A교를요. B한테 분배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A교 B, 그 다음 A교 C죠. A교 B와 A교 C 나왔죠. 걔네들의 합집합을 써주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분배법칙 거꾸로도 있어요. A교 B와 A교 C의 합집합이면 A교를 묶어내. 묶어내면 B 합 C가 되는 거죠. 왜? 뭐? 왜? 뭐가 궁금해? 얘기해봐. 거꾸로 묶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A교를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B합 B교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A합을요. B한테 C한테 분배해 주시면 돼요. 그럼 A합 B와 A합 C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교집합. 아시겠습니까? 됐죠? 좀 잘려서 안 나왔네. 써줘야지. C 말고 A.
A 그래 A 그래 A 맞아 A 맞아요. A를 분배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흡수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게 보세요. 앞부분에 부분집합 부분에서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케이? 요 말이랑 같은 말이야. 완전히 같은 말이야. 뭐냐면 여기 봐. A 교 B는 A다. A 교 B는 A다. 라는 것과 완전히 같은 말이야. 왠지 이해되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 B는 A가 됩니다. 또는 A 교 B가 A가 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A 교 B가 A라며. 그럼 봐봐. 야, 우리가 A하고 B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쳐봐. 얘가 A고 얘가 B야. A 교 B는 누구야? 요놈이야. 요놈이랑 A랑 같대. 요놈이랑 A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야, A는 원래 요거 두 개인데 요것만 A라잖아. 그럼 여기는 원소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원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야.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A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요 A가 샥샥샥샥 지워지면서 누가 되는 거야? 요거 자체가 A가 되는 거야. 요거 자체가 A. 요거 자체가 A라고요.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있으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이야. 만약에 니네 문제에서 A 교 B가 A일 때라는 표현 돼 있잖아. 그럼 A가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이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랑 같은 말이야. 근데 얘만 있으면 섭섭하지. 심심하잖아. 다른 말도 또 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뭐? A와 B는 B이다. 이것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랑 같은 말인 거야. 알았냐? 오케이? 됐어?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A와 B가 B가 되는 것도 A가 B의 부분집합인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A와 B가 뭐예요? 이거잖아. A와 B인데 이게 지금 B라는 거야. 요놈이랑 요 B랑 같다고요. 그럼 여기에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지. 이해돼? 그런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외워두셔요. A와 B가 B가 된다? 아, A가 부분집합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흡수법칙이 나오는 거야. 잘 봐. A하고 B가 만약에 A가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교집합을 하면 부분집합인 놈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어떤 집합 두 개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 연산을 했는데 연산 결과가 A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A하고 B 중에서 뭔가 하나 사라졌지. 사라지는 거 모양이 약간 흡수되는 것 같지 않아? 흡수? 야, 물이 이만큼인데 스펀지를 이렇게 딱 갖다 붙였어요. 그럼 물이 싹 흡수되면서 물이 사라지잖아. 안 보이잖아. 겉모양 스펀지만 보이죠. 그런 식이에요. 뭔가 둘 중에서 한 놈이 사라지고 한 놈만 나타난다고 해서 흡수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부분집합 관계에 있는 두 놈에 대해서 교집합을 하면 부분집합이 나오고요. 합집합을 하면 부분집합이 아닌 놈이 나와요. 알겠냐? 둘 중에서 한 놈이 사라지고 한 놈만 남아있게 되면 흡수되는 모양이잖아. 그래서 흡수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A랑 A 교 B랑 자 생각을 해봐. A랑 A 교 B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A는요 요놈이고요. A 교 B는요 요놈이에요. 그럼 A하고 A 교 B를 비교 한번 해보면 A 교 B가 A의 부분집합 마저 틀려. A 교 B가 A의 부분집합 마저 틀려. 모양상 봤을 때 봐봐. 얘는 겹쳐지는 부분만 보는 거고 얘는 겹쳐지는 것과 A만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이잖아. 그지? 부분집합이니까 얘랑 만약에 우리가 합집합을 했어. A하고 A 교 B하고 합집합을 했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합집합하면 합집합은 부분집합이 아닌 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부분집합이었고 얘는 부분집합이 아닌 놈이니까 얘는 A로 그냥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와 A 교 B의 합집합은 A다라고 하는 흡수 법칙. A 교 B가 싹 사라지면서 갑자기 A만 쑥 튀어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마찬가지로 A하고 A 합 B를 비교해보면 A가 A 합 B의 부분집합이야. A랑 A 합 B를 비교하면 얘가 부분집합인 거 맞아 틀려?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A는 A하고 B를 놓고 봤을 때 A는 요놈이잖아요. 근데 A 합 B는 누구예요? A 합 B는 요놈이잖아요. 그럼 A하고 A 합 B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부분집합이잖아. 따라서 얘네들이 교집합하면 얘가 뭐가 나오겠어? A교 A 합 B. A교 A 합 B 하면 얘는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교집합은 부분집합인 놈이 나온다 그랬잖아. 합집합은 큰 놈이 나오고요. 큰 놈. 얘네들이 봤을 때 A가 큰 놈이었잖아. 얘네들이 비교했었을 때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흡수법칙이라고 쓴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돼. 그럼 흡수법칙하고 분배법칙하고 결합법칙은 또 뭐가 다르냐? 자, 결합법칙은 A, B, C 집합 종류가 3개야. 분배법칙도 A, B, C 집합 종류가 3개야. 반면에는 A, A, B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가 된다, 얘도 역시 A가 된다라고 흡수법칙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에 나온 성질 A합 공집합은 A, A교 전체집합은 A, 뭐 A합 전체집합은 전체집합, A교 공집합은 공집합.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요.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 여집합의 성질, 여집합 2개 달리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A와 A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 나올까요? 전체집합 나오겠죠. 그지 않아요? 아까 여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생각을 해봐. A와 A 여집합 바깥쪽으로 합치면 뭐 나오는 거야? 전체 집합 나오는 거잖아. 맞지? 이해되시죠? 어떤 집합이 있던 간에 상관없어. 자, 별이라는 집합이 있고요. 별의 여집합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 아이씨, 왜 이렇게 그랬어? 별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뭐 나와요? 전체 집합 U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부분집합이랑 같은 말들 쫙 나와 있네요. 여기 보세요. A 합 B는 B다, A 급 B는 A다. 제가 설명한 두 가지죠. 그 다음 이것도 알아두셔요. 이걸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다 이렇게 하고 별표 쳐놓으면 될 거. 부분집합의 성질. 네. 여집합이 뭐예요? 여집합이요? 반대되는 거요. 자, 여기서 동명의 집합이 있다라고 쳐봐. 그 동명의 집합의 원소는 누구지? 너지? 응. 그게 A야. 너 혼자 A의 원소야. 됐어? 그럼 A의 여집합은 뭐냐? 너 빼놓고 싹다. 오케이? 됐어? 근데 싹다가 어디까지 보는 거야? 이 교실 안에서만 보는 거야. 왜? 전체 집합이 이 교실이니까. 전체 집합을 우리 학원 전체로 잡아놓으면 옆반에 있는 애들 싹 다 들어가는 거지. 됐어?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거 별표치고 부분집합의 성질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원소의 개수가 하는 거 요 내용 아시죠? NA 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급 B. 아시죠? 이거 아시죠? 유명한 거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거 외우셔요. 그 다음에 요 놈이랑 비슷한 거가 NA 합 B 합 C야. 요번에는 A 합 B 합 C 집합 3개를 합친 거야. 집합 3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는 더해주는 건데 하나짜리는 더해주고요. 2개짜리는 다 빼주세요. NA 교 B, NB 교 C, NC 교 A 2개짜리 다 빼시고요. 그 다음 3개짜리 있죠. NA 교 B 교 C 얘는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죠? 그냥 5번은 지워버리세요. 오케이? 됐죠? 이해되십니까?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이거 너무 뻔한 거라서 2번하고 3번은 뻔한 거라서 이거는 뇌가 있으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전체 개수에서 A의 원소 빼면 되잖아. 그지? 이해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A의 여집합의 원소는 몇 개냐? 전체에서 A 원소 개수 빼면 되는 거잖아.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야, A 급 B가 공집합이야.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서라고 쳐봐. 그럼 여기는 요 공식에서 요 놈이 0으로 사라지는 것 뿐이야. 그래서 NA 합 B가 NA 플러스 NB로 끝난다라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쉽잖아. 여기까지가 내용 설명 끝이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케이? 문제를 풀 건데 문제 푸는 거는 녹화를 안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